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조동사가 중학교 3학년이 있고 그 다음에 추측조동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에 관련된 문장을 가지고 과연 얘가 중3이냐 아니면 추측족이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He said that 그는 that이야라고 말을 했는데 He would be a pilot the next month 다음 달에 조종사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구조 분석에 보면 he가 당연히 주어, said가 동사. 근데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say 동사는 삼형식 동사라고 알고 계시죠? 그렇죠. 따라서 뒤쪽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예요. 그래서 지금은 대절 형태가 목적어로 이렇게 뜬 거예요. 그런데 얘가 목적어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대시 나왔으니까 우리가 앞에 나왔던 거 한번 복습해 볼까요? 대세 이름은 두 가지, 접속사, 관계대명사. 접속사는 뒷문장이 완전할 때,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불완전할 때. 접속사 대시 지배하는 박스의 품사는 명사 아니면 부사. 만약에 부사라면 앞에는 반드시 so나 such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관계대명사 대절은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되고 걔가 수식하는 명사가 앞에 선행사로 반드시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대절을 우리가 품사로 따지면 형용사다. 왜? 선행사인 명사를 꾸미니까. 그럼 얘 이름부터 확인해 봅시다. he가 주어고 would-be가 동사. 그런데 이 동사 B동사는 이형식 동사니까 뒤에는 반드시 보호가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pilot, 네가 보호해요. 그 다음 뒤에 나와 있는 the next month라고 하는 건 시간 부사로 여러분이 처리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대절이야가 완전한 이형식 문장이니까 대세 이름은 접속사가 되겠네요. 접속사 대시 지배하는 박스의 품사는 뭐 아니면 뭐라고요? 명사 아니면 부사다. 둘 중에 하나인데 얘가 명사인지 부사인지 아는 방법은 얘를 빼고 앞문장 분석해라. 주어, 동사. 그럼 네가 전체가 목적어로 쓰인 거니까 당연히 품사는 명사로 쓰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문제 전혀 없죠? 지우겠습니다. 이래놓고 이제 나는 would라고 하는 놈을 볼 건데 would라고 하는 놈은 will이라는 형태의 과거형이잖아요. 근데 조동사는 이름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하나는 중3조동사, 하나는 추측. 그래서 내가 얘를 중3조동사로 볼게요. 밑에는 추측조동사로 여러분이 확인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왔어요. 자,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왔다는 얘기는 조동사가 추측일 수도 있고 중3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둘의 차이는 어떻게 구분하실 겁니까? 만약에 얘가 중3조동사라면 조동사가 시제 결정한다 그랬죠? 추측조동사라면 조동사가 아니라 뒤에 나와 있는 동사 형태가 시제 결정한다 그랬어요. 해볼게요. 얘가 중3조동사라면 얘가 시제 결정해야 되는 거니까 너의 시제는 과거예요. would 보고 확인하면 되겠죠. 만약에 네가 추측조동사라면 네가 아니라 뒤에 나와 있는 동사 원형 이거 보고 해야 되죠. 동사 원형은 시제 뭐다? 현재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얘를 추측으로 읽으면 얘는 현재가 되는 거고요. 중3으로 읽으면 너는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까? 주절동사를 확인해 보면 되지 뭐. 자, 얘가 동사야. 주절동사. 주절동사가 말했다라는 과거 시제를 썼어. 그러면 that이야의 내용도 당연히 시제는 과거 얘기가 나와야지. 과거에 현재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거는 과거로 읽을 수밖에 없어요. 시제가 같아야 되니까. 이게 바로 시제일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추측이 아니라 누구다? 중3조동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 하나 보면 선생님 맨 끝에 next month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미래 아닙니까? 맞죠? 미래인데 여기다 이렇게 과거형 쓰면 되나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실은 저 would라고 하는 게 will이라는 조동사의 과거형이잖아. 어디에서 바라본 거야? 과거에서 바라본 미래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서 바라본 미래가 아니라 과거 쪽에서 미래 쪽을 바라보게 되면 당연히 will이라는 조동사를 쓰는 건 문제가 없다. 됐죠? 두 번째 문장 볼까요? 두 번째 문장, we missed the meeting. 우리가 미팅을 놓쳤습니다. 우리는 미팅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I think 내 생각에 we could be in trouble with the boss. be in trouble with 하면 누구누구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장하고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Here he comes. 저기 저 사람 오네. 부조분석, we 주어, 다음 miss 동사, 타동사라 가서 뒤에 목적어. 이건 타동사로 놓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된 거고요. 밑에 I가 주어, think가 동사예요. 그 다음에 또 뒤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떠 있네요. 이렇게. 절이 두 개란 얘기는 반드시 사이를 연결하는 접속사나 관계대명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think라고 하는 타동사 뒤쪽에 접속사 대시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접속사 대절 전체가 think라고 하는 놈의 목적어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구문을 취하는 삼형식 구문이에요. 대절 안에 문장을 봤더니 be in trouble with, 여기 나와 있는 in trouble with, 요게 바로 보호 역할하는 거예요. be 동사 뒤에서. 너는 전치사구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묶어놓으시면 되겠고, 밑에 건 뭐 건드리지 않아도 괜찮겠죠? 자, 분석은 이렇고요. could에 관한 얘기만 해보겠습니다. 잡아서. 자, 내가 이 could를 중학교 3학년 조동사로 볼 거냐 아니면 추측으로 볼 거냐 이렇게 확인해 볼 거예요. 왜? 뒤에가 동사 원형으로 있거든. 조동사 뒤에 다시 한번 동사 원형이 있다면 그 조동사는 중3이 될 수도 있고 추측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중3 조동사라면 얘기해 보세요. 조동사 보고 시제 결정하시면 되고, 추측 조동사라면 조동사가 아니라 뒤에 나와 있는 동사 형태를 보고 시제 결정하시면 된다. 만약에 중3이라면 요거 보고 결정하는 거니까 아, 너의 시제는 과거란 얘기구나 이렇게. 만약에 네가 추측 조동사라면 뒤에 있는 동사 원형을 보고 결정해야 되는 거니까 너는 시제가 현재란 얘기구나 이렇게. 그럼 얘가 현재인지 과거인지 요 하나의 문장 가지고는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전체 문장을 봐야 돼.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예요. 이게 현재형 동사죠? 그렇죠? 나는 생각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얘를 중학교 3학년 조동사로 가면 해석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스와 문제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과거에 일어난 일. 그런데 만약에 얘를 추측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가 보스랑 문제를 일으킬지도 모른다라고 나는 생각해. 왜? 미팅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보스한테 혼날 것 같은 거야. 어느 게 문맥상 맞죠? 그렇죠. 당연히 추측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추측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어요? 여기도 시제 누가 나와 있어요? 현재가 나와 있죠. 과거에 이런 일을 저질러서 내 생각에는 현재 이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라? 저기 저 사람 오네. 그럼 이제 판별이 나겠지.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에 관해선. 따라서 얘는 추측으로 읽는 게 맞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세 번째 문장 보죠. If you don't tighten those bolts, 만약에 그러한 볼트들을 당신이 죄지 않으면 they could come loose. 그들은 아마 풀릴 거예요. 자, 이 문장에서 학생들이 if를 보고서 너 혹시 가정법 아니니? 이렇게 묻는 학생들이 있어요. 대부분 학생들이 if가 나오면 가정법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가정법을 자세하게 하겠습니다만 가정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동사를 갖고 장난을 쳐야 돼요. 동사 꺾기가 필요해요. 이 말을 지금 설명하면 무슨 말인지 모를 테니까 일단 확인해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동사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Don't tighten 이런 식으로. if절에 현재형 동사를 사용하진 않습니다. 가정법에서. 따라서 너는 가정법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럼 if가 가정법이 아니면 뭘까요? 여기 잠깐 확인해보고 갈까요? 앞으로 여러분이 if절을 만났어요. 문장 안에서. 그럼 1번. if는 조건부사절이에요. 만약에 뭐뭐 한다면. 2번. if는 가정법일 수 있어요. 3번. 양보부사절일 수도 있어요. 4번 명사절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if가 명사절로 간다면 if의 의미는 whether랑 똑같죠.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 단 명사절로 쓰이려면 오직 타동사 뒤에서 목적어로 쓰일 때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if가 만약에 문장 안에서 명사절의 역할을 담당하고 싶으면 if절 바로 앞에 if절을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가 위치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if는 절대 명사절을 못 씁니다. 그럼 선생님 양보부사절은요. 이건 문맥 보고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문맥 보고 뭐뭐이긴 하지만 뭐뭐라 할지라도 이렇게. 대부분 이게 두 개 가지고 시험 문제 내잖아요.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if절의 동사를 누구로 써요? 과거 동사를 사용하고 조건부사절에서는 if절에다가 현재형 동사를 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문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그렇죠. 조건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는 게 조건부사절이고요. 다음에 가정법에서는 if절에 무조건 동사를 과거형으로 써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다시 읽어 볼게요. if절 뒤쪽에 현재형 동사가 이렇게 떴어요. 그러면 이 if절은 뭐로 보셔야 될까? 그렇죠. 너는 조건부사절이에요. 가정법 아닙니다. 조건부사절에서는 누가 누굴 대신해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는 시제가 원래는 미래예요. 아직 볼트를 죄지 않았잖아요. 그죠?
따라서 네가 앞으로 볼트를 죄지 않으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they가 주어, could come, lose가 동사인데 이건 형용사 보호가 되겠죠. 이게 동사고. 그런데 could라는 조동사가 또 나왔어. 그 다음에 뒤에는 동사 원형이야 이렇게. 그럼 이때 could는 뭐다? 1번. 그렇죠. 중삼조동사일 수 있고 2번 추측조동사일 수 있다. 적어볼게요. 내가 중3이냐 아니면 추측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형태를 보면 만약에 네가 중3조동사라면 조동사가 시제를 결정하는 거니까 이건 과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추측 얘기하면 뒤에 동사 원형 형태가 시제 결정하는 거니까 너는 현재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내용상 어느 게 맞아요 여러분? 너 지금 볼트 안 죄면 말이야 볼트 풀릴지도 몰라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잖아. 그 얘기도 현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과거 얘기라고 쓸 수 없었잖아요. 안 되잖아요. 따라서 너는 중3이 아니라 추측과 관련된 조동사다. 알겠습니까?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조동사가 여러분 눈에 이렇게 보이고 뒤에 동사 원형만 딱 하나 동장했다면 이 조동사는 중3 조동사 아니면 두 번째 추측 조동사예요. 만약에 중3 조동사라면 네가 시제를 결정해야 되고 추측 조동사라면 네가 시제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조동사 뒤에 만약에 동사 원형이 바로 아니라 have pp가 나왔어. 이러면 이때 조동사는 100% 뭐에 해당하는 거다? 추측이에요. 이건 볼 것도 없습니다. 100% 추측이고 너는 시제 누구로 읽어라? 과거로 읽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학생들 조동사가 나오면 뭐 암기하듯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3학년 조동사 can이라고 하는 놈에는 뭐 허락도 있고 가능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막 7, 8가지 외우고 있는데 그거 아무리 외워봐야 문장 안에서 can의 의미를 잡아내는 건 대단히 힘들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 대단히 거친 수업이긴 합니다만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조동사에 관해서 이거 가지고 더 연습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